말 한마디가 사람을 떠나게 만들더라고요. 이 말을 들었을 땐 솔직히 고개가 갸웃해졌습니다. 에이, 말 한마디 가지고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다 가족이니까 괜찮겠지. 그땐 그랬죠. 진짜 그땐 몰랐습니다. 이제는 말이 무서워졌습니다. 말 한마디에 관계가 멀어지고 말 한마디에 평화가 깨지더군요. 그저 나이가 들수록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말하고 나면 남는 건 후회뿐이더라고요. 한때는 입이 근질근질했습니다. 자식들 하는 꼴을 보면 답답하고 아내가 잔소리할 땐 말싸움이라도 붙고 싶었고 친구들이 모이면 자꾸 비교하게 되고 괜히 잘난 척, 많이 살아봤다는 척 하고 싶어졌죠. 근데요, 그런 순간마다 가장 소중한 것들이 하나씩 멀어졌습니다. 내가 키운 아들은 점점 전화가 줄었고 함께 늙어가는 아내는 내 말에 웃지 않았습니다. 한술 더 떠서 10년 지기 친구도 어느 날부턴가 모임에 안 나오더라고요. 왜 그런지요? 그건 바로 그냥 하지 말았어야 할 말을 내가 너무 쉽게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뱉은 말이 상대방에겐 칼이 되었고 조언이랍시고 툭 던진 말이 그 사람에겐 평생 남는 상처가 되었더군요. 그래서요. 이젠 말수가 줄었습니다. 예전엔 한마디라도 더 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지금은 한마디라도 덜 하려고 입을 다뭅니다. 그게 편하더라고요. 그게 조용히 사는 방법이더라고요. 사람들은 흔히 말하죠. 속에 있는 말은 해야 후련하다. 말 안 하면 병된다. 그 말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말을 뱉고 후련한 건 나지만 그 말에 병드는 건 상대일 수 있거든요. 이제는 압니다. 평온한 노후를 원한다면 몇 가지는 꼭 마음속에만 간직해야 한다는 것을요. 말하지 않아야 관계가 남고 말하지 않아야 평화가 오고 말하지 않아야 내 마음이 덜 외로워지더라고요. 물론 저도 아직 완벽하진 않습니다. 가끔은 욱하고 가끔은 또 툭 튀어나오기도 해요. 내가 너 키웠잖아. 내 마누라는 왜 그러니? 그때 내가 도와줬잖아. 이 말들 해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말하고 나면 돌아오는 건 미안함과 거리감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직접 겪었던 일들과 주위 사람들의 후회스러운 순간을 모아 노년에 절대 말하지 말아야 할 5가지를 하나씩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 속에서 당신도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말없이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다가 한숨 한 번, 그리고 미소 한 번 지을 수 있다면 그걸로도 충분합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야 지킬 수 있는 것들, 그 소중한 것들에 대해 지금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1. 내가 너 키워줬잖아. 사랑의 유통기한을 만들지 마세요. 아버지는 늘 그 말을 입에 달고 사셨습니다. 내가 너 키워줬잖아.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너 학교 보냈지. 그거 다 아빠 덕이야. 맞는 말이죠.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요, 그 고마움을 아들이 느끼기도 전에 그 말이 아들의 마음을 막아버렸습니다. 어릴 땐 고개 숙이며 들었지만 성인이 되고 아버지가 또 그 말을 꺼냈을 땐 고개가 절로 돌아가더랍니다. 사랑은 조건이 없을 때 빛이 나는데 내가 해줬으니 너도라는 말은 사랑의 유통기한을 붙여버리더라고요. 2. 내가 너보다 더 힘들게 살았어. 비교는 공감을 삼킵니다. 친구랑 술 한잔 할 때, 후배가 고민을 털어놓을 때,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꺼냅니다. 야, 그 정도는 힘든 것도 아니야. 나 때는 말이야. 그 순간 듣는 사람은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져요. 자기 힘듦이 무시당한 느낌이 들거든요. 노년의 지혜는 나는 말하고 싶지만
너는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다를 깨닫는 데서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젊은 사람들이 고민을 털어놓았을 때 그저 그래, 많이 힘들었겠다. 그 한마디가 그 어떤 조언보다 위로가 됩니다. 3. 제 마누라는 왜 저래? 자식의 선택을 평가하지 마세요. 제 친구 철수 형님은요.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며느리 마음에 안 든다고 자주 이렇게 말했답니다. 쟤는 왜 인사도 안 하고 집에 와? 요리도 제대로 못하네. 애는 안 낳을 거래. 그게 결혼이야? 그러다가 어느 날 아들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명절에도 안 오고 전화도 받지 않았죠. 철수 형님이 뒤늦게 깨달았다고 하더군요. 내가 아들을 비난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택한 아들의 선택을 무시했던 거더라. 그리고 그게 아들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거래요. 가족이기 때문에 말한다고요? 가족이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4. 이 집은 누구한테 줄 거냐? 재산 이야기는 평화를 흔듭니다. 언젠가부터 자식들 사이에 서운한 눈빛이 오가기 시작한 건 부모님이 누구에게 집을 줄 거냐는 이야기를 꺼내고 나서였어요. 큰아들은 장손이니까 이 집은 걔가 가져야지. 작은애는 어려우니까 현금으로 줄게. 니네끼리 잘 나눠라.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서로 전화하던 형제들이 연락을 끊기 시작하고 평소엔 다정하던 며느리들 표정도 바뀌었죠. 부모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다 너희를 위해 하는 말이다. 하지만 자식들은 그 말을 누구 편을 들어주겠다는 선언처럼 느꼈죠. 재산 이야기는요, 가장 조용히, 가장 신중하게, 그리고 가장 나중에 꺼내야 할 말이에요. 미리 꺼내면 마음만 멀어집니다. 그건 절대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아요. 나 요즘 어디가 아파 아픔을 나누기보다 평안을 주세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 나 허리 아파. 요즘 혈압이 자꾸 오르네. 치매 검사해봤어? 물론 아프니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요, 이 말을 자꾸 꺼내면 주변 사람들은 어느새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아, 또 아픈 얘기네. 내가 무슨 병원도 아니고. 슬프게도 사람들은 고통을 반복해서 듣는 걸 피하려고 합니다. 특히 가족들이나 손주들은 그 얘기보단 밝고 따뜻한 시간을 더 원하죠. 저는 그래서 요즘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날씨가 참 좋다. 햇살이 따뜻하니까 산책이나 갈까? 너랑 밥 먹으니까 기분이 좋네. 아픔은 줄어들지 않더라도 그런 말들 덕분에 제 주변은 훨씬 따뜻해졌어요. 이 5가지 말을 그냥 참고 지나쳤다면 어쩌면 지금의 평온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가족과 멀어졌을 수도 있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틀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을 줄이고 표정을 짓고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알았어. 응, 고맙다. 이 3마디만 해도 사람들은 제 곁에 남아주더라고요. 어느 날 친구가 말했어요. 넌 예전보다 표정이 참 편해졌어. 그 한마디가 왜 그렇게 눈물이 나던지. 말을 줄이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말을 줄이니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말을 줄이니 삶이 조용히 흘러가더군요. 이제 말하지 않기로 결심한 5가지를 내 삶에서 하나씩 지워나갑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말들을 지운 뒤 생긴 놀라운 변화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그 말을 꺼냈을 때 그 사람의 눈빛이 변하는 걸 느꼈습니다. 눈앞에서 웃고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멀어지고 있었죠.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날이었어요. 아들이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문 열고 들어온 얼굴을 보니 피곤이 잔뜩 묻어 있었어요. 괜히 속이 상했죠.
애 키우는 게 그렇게 힘드냐? 너는 애 한 명 보고도 죽겠다는 얼굴이냐?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소파에 앉아 있었죠. 침묵이 흐르던 그때 나는 참지 못하고 또 그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너 키울 땐 말이야. 회사 다니면서 너 셋 먹여 살렸다. 너 지금 하는 건 고생도 아니야. 그 말이 끝나자 아들이 조용히 일어나 말했습니다. 아빠, 나 힘들다고 말하고 싶었을 뿐이야. 근데 아빠는 늘 내가 더 힘들었다고 말하지. 그럼 나는 평생 아빠보다 못한 사람이야? 그 말이 마음을 찔렀습니다. 난 위로해 주려고 한 말인데. 나는 그냥 공감받고 싶었던 건데. 결국 그날 아들은 일찍 나갔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며느리에게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명절이었고 같이 전을 부치고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며느리들이 명절 하루 전부터 와서 잤지. 요즘 애들은 편하게만 살려고 해. 그 말에 며느리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아내가 조용히 내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여보, 그 말 왜 꼭 해야 해? 나는 그때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내가 한 말이 문제인지. 그냥 옛날 얘기한 것뿐인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예민한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습니다. 문제는 말의 내용이 아니라 그 말이 만들어낸 감정이더군요.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나는 부족하다. 나는 실망을 줬다. 그렇게 느낀다는 걸. 그리고 어느 날 친구 영호와 만나 소주 한 잔 기울이면서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야, 나 요즘 아들한테 전화 잘 안 온다. 며느리는 내 눈도 잘 안 마주치고. 나 뭔가 잘못한 걸까? 영호는 웃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너는 말을 너무 많이 했어. 사람들은 말로 설득되는 게 아니라 말없이 보여주는 행동으로 움직여.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자주 하던 5가지 말들, 이제부터 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손주도 데리고 왔더군요. 그냥 조용히 앉아 TV를 보는데 전 같으면 또 잔소리하고 싶었죠. 야, 애한테 텔레비전 그만 보여줘. 밥은 먹였냐?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고맙다. 와줘서. 너 바쁠 텐데 시간 내줘서 아빠가 참 고맙다. 아들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아빠가 갑자기 왜 이래요? 무슨 일 있어요? 나는 그저 웃으며 말했죠. 아빠도 바뀌어야지. 그 순간 정말 별거 아닌 한마디였지만 내 마음 한구석이 말할 수 없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 뒤 며느리와 같이 장을 보게 되었을 때 이번엔 내가 먼저 장바구니를 들어줬습니다. 말없이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처음으로 나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거 좋아하시죠? 하면서 장바구니에 감자를 하나 넣더군요. 그 짧은 순간에 우리 사이의 벽이 조금 허물어진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모든 변화의 시작은 말을 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친구 영호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에 내가 술 마시고 이런 말을 했었죠. 야, 내가 너 몇 번이나 도와줬는지 기억하냐? 그런 거 생각 안 하냐? 그 말 이후로 영호는 내 전화를 잘 안 받았습니다. 모임에도 안 나왔고요. 나는 참 서운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내가 준 걸 세마듯 말한 그 순간 영호는 내게서 마음을 거뒀다는 걸. 얼마 전 영호에게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내가 보고 싶다. 그냥 같이 소주 한잔 하고 싶다. 그 한마디에 영호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됐고, 곱창에 소주 한 병 예약해놔. 웃음이 났습니다.
그 순간 나는 진짜 많은 걸 배운 기분이었습니다. 우린 때로 해야 할 말을 참는 것이 비겁한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하지 않아야 할 말을 아끼는 것이 진짜 용기라는 걸요. 그리고 그 침묵이 우리의 삶을 다시 연결해 준다는 걸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주는 건 결국 말 한마디입니다. 하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큰 위로를 주는 것도 말을 하지 않는 따뜻함일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말을 줄입니다. 말 대신 손을 잡아주고 밥 한 끼를 같이 먹고 눈을 맞추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게 나는 조금씩 사람들과 다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가족과 함께 웃고 싶다면, 친구와 오래도록 함께하고 싶다면, 사랑하는 사람의 곁에 머물고 싶다면, 이 5가지 말 절대 하지 마세요. 그 대신 따뜻한 미소와 조용한 눈빛으로 마음을 전하세요. 말은 줄이고 온기를 더하세요. 그게 진짜 평온한 노후입니다. 살아보니까요, 말을 많이 해서 사랑받는 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말을 줄이고 표정을 짓고 눈을 맞추는 사람에게 마음이 갑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말은 잊혀지지만 그 사람이 내게 보여준 느낌은 오래도록 남아있거든요.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아끼는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기억으로 남고 있을까? 말 많고 잔소리 많고 늘 가르치려 했던 사람으로, 아니면 말없이 손 내밀고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사람으로. 지금은 후자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나는 이제 자식들과 밥을 먹을 때 예전처럼 잔소리를 꺼내지 않습니다. 그 대신 따뜻한 국 한 숟갈을 떠주고 잘 먹는다, 보기 좋다. 그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손주들이 장난을 칠 때 과거의 나였다면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 소란 속에서 웃습니다. 시끄러운 집이 조용한 마음을 안겨주더군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노년에는 외로움이 찾아온다고.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오는 게 아니라 말을 잘못해서 사람이 떠난 뒤에야 찾아온다는 걸. 그동안은 왜 내 곁에 사람이 없을까 고민했지만 지금은 왜 내 곁에 사람이 다시 모이는지 깨닫게 됐습니다. 그건 아주 단순한 이유였어요. 내가 말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평가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비교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내가 사랑을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 제 삶엔 아주 작은 기적들이 생겼습니다. 전에는 나에게 전화를 걸지 않던 아들이 요즘은 먼저 아빠, 뭐 해? 하고 전화해 옵니다. 말없이 커피 한 잔 내려 마시던 며느리가 이제는 아버님, 요즘 좋아하는 음식 있어요? 하고 묻습니다. 그리고 친구 영호는 매주 금요일 우리 동네로 운전해서 옵니다. 야, 너랑 소주 마시려고 한 주 버텼다.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할 줄 몰랐어요. 말을 줄였을 뿐인데 내 주변이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한때는 말을 많이 해야 존중받고 이해받고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말보다 더 큰 설득은 침묵 속의 진심이라는 걸. 이제 저는 가족과의 식탁에서, 친구와의 술자리에서, 이웃과 마주한 골목 어귀에서 말보단 눈빛으로, 말보단 고개 끄덕임으로, 말보단 온기로 내 마음을 전하려 합니다. 사람은요, 나이가 들수록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잘 안 하는 사람이 더 품격 있게 보입니다. 말을 줄이니 내 삶에 평화가 찾아왔고, 말을 줄이니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더 들어주더군요. 누군가에게 말이 없어진 당신 참 편안해졌어요. 라는 말을 듣는 그날을 상상해 보세요. 그건 단순히 말을 줄였기 때문이 아니라 말을 아낄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가장 큰 칭찬일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당신께도 묻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자꾸만 말하고 싶은 누군가가 있으신가요? 자식에게, 배우자에게, 친구에게, 혹은 당신 자신에게? 그렇다면 이번엔 그냥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 보세요. 말없이 손을 잡아보세요. 그거면 충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의 모든 말은 누군가의 가슴에 닿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다 닿는 건 아니더라고요. 어쩌면 말이 닿기 전에 진심이 먼저 닿아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마음속 어딘가에는 말하고 싶지만 참는 중인 이야기가 하나쯤은 있을 겁니다. 그 이야기 굳이 말로 꺼내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모습만으로도 충분히 전해질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말을 줄이고 미소를 늘리고 침묵 속의 온기를 선택할 때 비로소 진짜 평온한 삶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이제는 말 대신 사랑을 보여줄 시간입니다. 혹시 오늘 이 영상에서 당신 자신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떠올리셨나요? 내가 무심코 했던 그 말 한마디, 내가 너무 당연하게 꺼냈던 그 표현들이 누군가에게 상처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만약 그런 마음이 스쳤다면 당신은 이미 더 따뜻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 채널은 말보다 마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화려한 영상도 자극적인 장면도 없지만 그저 조용히 마음을 다독이는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진심, 말을 줄일수록 가까워지는 관계, 그리고 말을 멈췄을 때 비로소 들리는 사람들의 속마음. 그걸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와 멀어졌나요? 어쩌면 그 시작이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와 가까워지고 싶으신가요? 그 시작은 침묵일지도 모릅니다. 이 채널은 그런 조용한 변화의 순간들을 함께 만들어가는 곳입니다. 말을 줄이면 마음이 열립니다. 말을 줄이면 사람이 돌아옵니다. 말을 줄이면 나도 평온해집니다. 이 영상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작은 방향이 되어줄 수 있다면 그걸로 저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신다면 당신과 함께 조금 더 따뜻한 삶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소리치지 않아도, 자극적이지 않아도 그저 조용히 공감하고 말없이 힘이 되어주는 콘텐츠. 매주 한 편씩 삶을 가만히 비춰보는 이야기로 당신을 찾아가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언젠가 이 채널의 한 장면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하지 못한 말, 전하지 못한 진심, 참고만 있었던 그 후회의 말들. 그것을 함께 마주하고 함께 흘려보내는 곳. 그게 바로 이곳, 우리의 감동 사연 채널입니다. 그러니 지금 혹시 괜찮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당신의 그 클릭 한 번이 이 평온한 대화의 다음 장을 열어주는 따뜻한 약속이 되어줄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조용히 말없이 마음으로 구독해주시는 당신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 꼭 다시 만나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오며 한 번쯤 울어본 이야기,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진심. 여기는 감동 스토리입니다. 내일도 당신 곁에 조용히 다녀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